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도 많은 기업들이 또 급등하는, 요즘에 또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는지를 흐름을 파악을 해서 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또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되는 종목들일지 체크해보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를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여러분들과 온라인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sctv.co.kr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오후 2시에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가 무료 강연하고 있으니까요. 오후 2시 잊지 마시고 꼭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 KJ ETS부터 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종목들, 오늘 23개의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광약품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계속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텔콘 RF 제약이 또 신규로 또 들어와주는 모습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진원생명과학, 바디텍메드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보이고요. 에클론 같은 경우도 역시나 급등해주면서 또 올라오는 것이 보여지는 그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한가에 안착이 되었네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저도 조금 관심있게 보았는데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역시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요, 목표가를 아무리 길게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일단 매도하는 게 좋아요. 이런 종목은 상한가 이후에 슈팅 나올 때 매도하는 게 좋은데, 목표가라는 것은요, 6개월 정도를 두고 투자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목표가에 오면은 하루 만에 파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투자 종목을 잡으러 가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6개월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고가에 팔아내는 것도 아니다. 그냥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삼형제는 작년 말부터 좋다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사신 분도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이제는 실현시켜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바로 매도를 조금씩 분할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역시나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조금 이제 약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역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젠과 수젠텍, 이런 애들이 지금은 약해져 있고, 지금 위쪽에서 음봉이 떠져 있고 위험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더 크게 가기가 좀 많이 버거운 상황이죠. 그리고 파미셀 이런 종목도 경고 딱지 붙어가지고 이제 음봉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역시나 더 크게 많이 올라가기에는 이제 힘들어 보인다. 그 말은 이제 좀 대형주 큰 종목으로 이렇게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제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진원생명과학과 같이 이렇게 올라온 종목도 이제는 거의 끝물을 당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단타 대응으로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중에서 조금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R서포트죠. R서포트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좀 다 잘 아실 수도 있는데, 5G 관련주기도 했는데, 이 종목은 역시 IoT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과 관련해서 역시 링네트라는 기업도 급등을 해줘가지고 재택근무 관련주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그런 관련주들이 오늘도 역시나 5G 관련주들을 전파기지국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조금 특이했던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이한 상황은 아난티 그리고 경농, 푸른기술 등등등 해서 부산산업도 있죠. 이런 거 종목들이 좀 급등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종목이 오늘 남북경협주죠. 남북경협주들이 지금 대부분 다 급등하고 올라왔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대북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를 또 좀 대화도 좀 하고, 그래서 다시 마주 앉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테니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남북 경협이 지금 당장에 뭐 좀 잘 진행이 될 것인가라고 본다면요, 아직까지는 솔직히 조금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일단 뭐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 한 번 더 뛰어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올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 올해에 좀 급등주 테마를 만들 테마 중에서 하나가 저는 대북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이 아무래도 미사일도 자꾸 쏘고 있고, 그리고 좀 부정적인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남북 경협이 처음 일어났던 2018년도 여기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전에도 대북 관련주의 북한의 입장은요, 계속 전쟁한다, 불바다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미사일도 쏘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협상에 좀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전술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협상 전략은 조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양면 전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사일도 쏘고 막 이렇게 비난도 막 하고 이러다가 만나서 히히 하면서 웃어주고 또 그런 느낌으로 좀 가지 않나. 그렇다는 말은 결국에는 역시 남북 경협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도 계속 지금 미사일도 쏘고 비난하는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걸 보니까 협상이 머지않았구나라는 느낌을 조금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협상이 멀지 않았고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게 되면은 대북 관련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도 관련주가 가장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뭐 철도 테마 중에서 부산산업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고요. 그 외에도 사실 뭐 아난티와 같은 이런 종목들 이제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다 보니 이런 것도 짐 로저스가 투자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도 충분히 급등했던 종목인데, 금강산 관광도 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일단 제일 먼저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테마의 강도로만 본다면 전 철도 관련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부터 해서 트위터를 통해서도 그랬고, 계속 이렇게 북한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철도에 대한 좀 언급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한국의 유라시아 철도 횡단과 같은 어떤 좀 사업권에 관심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북한의 잠재력을 이야기할 때 철도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북한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좀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주들 여러분들 좀 관심있게 봐놓으시고, 아마 지금 오늘 올라온 것은 일시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등하고 바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많이 몰려 계실 텐데 아직까지 뭐 포기할 때는 아니다, 조금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한 번 더 좀 투자해볼 만한 가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다면은 남북 경협주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고, 이제 그 중에서도 철도 관련주를 조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그 외에는 이제 역시나 또 뭐 낙폭 과대주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올라오는 모습이어가지고 뭐 좋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사실 상한가 이외에도 10% 이상 올라온 종목이 192개나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테마 때문에 올라왔는지 판단하기도 힘들고요. 소가 낸다라고 하잖아요. 골라내기도 힘들고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는 건지, 시장이 좋아서 그냥 올라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재료가 있어서 올라오는 건지, 테마가 있어서 올라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당장은 파악하기가 힘든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는 사실 너도 나도 우후죽순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반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시장 반등은 끝없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역시나 이렇게 되다 보면은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회복되고 나면 결국 이제 가야 할 종목들만 가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때 돼서 조금 주도주와 테마주들의 진가가 좀 발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여러분들이 매수 결정을 하시고 막 따라 붙으시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시장이 아직까지 뭐 V자 반등이다 또는 쌍바닥을 만든다 이런 방향성을 제시한 건 아니니까요. 조금 더 길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책을 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최소 이 시장이 이 박스권,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계획을 짜시는 것이 좋지, 지금 당장은 매수하는 것도 어정쩡하고요. 매도하는 것도 되게 어정쩡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굳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뭔가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진 않을까 하고 또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제 시장에 올라오는 종목 보면서 시장 흐름을 같이 파악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역발상 투자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역시 들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하고 올라올 때 현금화를 조금 시켜가지고 다른 종목을 위해서 조금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